여기는 악기들의 무덤입니다. 강원도 횡성. 부서진 악기들이 쌓여 있는 이곳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거 둘 다 77년도에 나온 거네요. 둘 다.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지만, 네, 잠깐만. 1977년이면 몇 년이야? 너무 노후되고 또. 이 피아노는 액션과 음향판이 크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부러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을 함께했던 연주자의 땀과 손때로 얼룩져 있지요. 피아노 한 20년, 30년 쓰면 못 쓰면 바꾸고 새 걸로 사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유럽 이쪽에서는 피아노 역사가 3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100년, 150년 된 피아노를 리빌트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네. 바이올린은 대부분 다시 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찾아냈나 보군요. 위에 이 중요한 게 우판인데 향판에서 깨진 데 많아도 복원하면 아주 가능성이 큰 악기예요. 다행히도 뒷판이 깨지지 않고. 살려낼 악기를 골라내는 데에는 악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고철 같은 저 앰프도 장인에겐 달라 보이는 모양이죠. 하드웨어 쪽은 교체가 돼야 될 듯 하고요. 근데 그 하드웨어들이 달렸을 때 제 성능을 내고 더 돋보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재가 좋아야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대 지금 기타가 여기 있고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목재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악기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악기를 한번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원할 가치가 EMF가 굳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내부에 지금 중요한 부품들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 모델 자체는 기타 앰프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앰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앰프가 눈에 들어가서 이걸 좀 살려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아주 옛날 악기 같은데 굉장히 고가의 악기인데 되게 망가져서 이렇게 왔네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악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악기의 생명으로 보면은 이미 다 끝난 그런 어떤 쇳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낼 수 있게 앞으로 이제 얼마나 다시 좋은 악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소리를 낼 수 있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 악기를 골랐습니다. 겉에서는 멀쩡한데 안에서 연주자들이 할 때마다 잡소리, 아주 조그만 소리인데 연주자들은 무지하게 신경을 쓰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안에서 잡소리 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루, 뭐 어떨 때는 이틀까지. 각자의 기준으로 악기를 골라낸 장인들. 그들의 목표는 망가진 악기의 소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작업장 6개를 그대로 옮겨놨다 싶을 만큼 많은 장비가 동원됩니다. 복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6개의 악기들. 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 정도 규모의 작업장이 필요한 걸까요? 피아노 한 대는 핵심 부분인 액션이 크게 손상돼 있습니다. 또 한 대는 이 큰 나무판이 갈라졌고요. 장인은 2대를 모두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올린은 상판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버렸고, 호르는 대부분의 부속이 없어지거나 찌그러져서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기타는 몸통은 멀쩡해 보여도 각종 부품이 부서지고 없어진 상태. 40년이 넘은 이 앰프는 복원을 한다 해도 작동이 될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악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음악은 소리죠.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요. 그래서 악기는 공기를 흔들어야 합니다. 공기를 흔들기 위해 악기는 자기 몸의 일부를 떨어야 하죠. 진동하지 않으면 악기가 아닙니다. 이제 장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악기의 진동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 장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장 먼저 악기의 상판에 손을 댑니다. 바이올린의 상판은 심하게 쪼개져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쪼개진 부분을 붙이는 일입니다. 다행히 콘트라베이스의 상판은 상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다듬는데 몰두할 수 있죠. 사실 장인들은 악기를 고를 때 상판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현악기에서 상판은 소리의 핵심이죠. 현의 진동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그 진동을 악기 전체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은 체구는 작지만 아주 크고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정확한 음정, 넓은 음역, 그리고 정교한 표현력을 가졌죠. 활이 현을 떨리게 합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으로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되돌아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활에 밀려갔다가 현의 탄성으로 빠르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런 떨림이 바이올린 고유의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현의 진동은 브릿지를 흔들고 그 브릿지가 맞닿은 상판을 떨리게 합니다. 이 상판의 떨림이 바이올린 소리의 출발이죠. 상판을 따라 길게 척추같이 붙어있는 버팀목이 베이스바입니다. 베이스바는 상판을 버텨주고 바이올린의 소리에도 영향을 미치죠. 만약 베이스바가 없다면 상판은 현의 강한 장력 때문에 휘어지거나 부러져 버릴 겁니다. 척추 같은 베이스바가 필요할 정도로 상판은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상판은 가장 많이 손상되고 오래된 현악기의 상판엔 잦은 수리의 흔적이 남아있곤 합니다. 상판의 작업이 마무리돼 가네요. 현악기의 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을 떨리게 하는 악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피아노의 현을 떨리게 하는 건 액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죠. 건반에서부터 해머까지를 포함한 기계장치입니다. 현을 진동시키는 피아노의 심장이지요. 피아노를 땅 치고서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 분명히 현을 때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해머가 때리는 순간을 보려고 그 젊었을 때 밝은 눈 가지고 부릅뜨고 쳐다봤는데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이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때려 소리가 나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다 안 보여요. 정말 나중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그 액션 속에 복잡한 기능이 한 포인트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피아니스트들은 그걸 느껴요. 피아노의 역사는 액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액션을 갖게 되면서 피아노는 악기의 제왕이 됐습니다. 액션은 작은 힘으로도 현을 강력하게 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의도에 정교하게 반응하죠. 액션이 발달하면서 현을 점점 더 세게 때릴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아노 현의 장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맑아졌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피아노 이전에 널리 쓰인 건반악기 하프시코드는 현을 때리지 않고 튕겨서 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힘으로 건반을 누르든 항상 소리의 크기가 같았지요. 현을 튕기지 않고 때리는 방식은 그 이후에 개발됐습니다. 오늘날 피아노의 액션은 이 정도로 섬세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느낌이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피아노의 액션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복잡한 곡도 오차없이 연주해낼 수 있고 천둥처럼 큰 소리부터 숨결같이 작은 소리까지 만들어냅니다. 피아노는 신을 이야기하던 시대에 태어나 인간에 대해 말하는 시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액션은 변덕스런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니까요. 두 대의 피아노에 달린 176개의 액션. 그 하나하나를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4명의 장인들이 더 동원됐죠. 나흘이 지나도록 액션 작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